저녁 6시 엄마는 아들네 집 앞에 섰습니다. 39평 아파트였습니다. 명의는 엄마였지만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소파가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012년에 8억을 주고 샀던 집이었습니다. 노량진 어시장에서 15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시작해라. 여기서 살아라. 명의는 엄마 그대로, 아들 부부는 거주만 했습니다. 관리비도 엄마가 냈습니다. 재산세도 엄마가 냈습니다. 엄마는 근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치도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담가서 가져온 김치였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엄마.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빌라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익숙해. 며느리가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노량진에서 담가온 김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다듬고 씻고 버무린 김치였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담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민수가 요즘 냄새에 좀 예민해졌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에 오래 남잖아요. 특히 생선이랑 김치. 민수가 학교에서 발표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김치 가져오실 때 밀폐 용기에 넣어서 오세요. 냄새가 엘리베이터까지 나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노량진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 깬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트고 손목에 비늘이 박혔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이 집도 샀습니다. 엄마는 국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한 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내 세월이라면 그건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며느리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예민하다고, 집중이 안 된다고, 밀폐 용기에 넣어오라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집에 가야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그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5분을 걸어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집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우문거렸습니다. 30년 된 냉장고였습니다. 노량진 가게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가게 정리할 때 가져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5분 거리였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39평 아파트 관리비였습니다. 지난달 것, 지지난달 것. 모두 엄마가 낸 것이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명의가 엄마였으니까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는 그날 밤 빌라로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2일 노량진 어시장에 처음 자리 잡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량진 어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좌판을 샀습니다.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얼음 깨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생선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칼질을 배웠습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꺼내고 포를 뜨는 법. 손목에 비늘이 박혔습니다. 씻어도 남았습니다. 밤에 손을 들여다보면 반짝였습니다. 은색 비늘이 피부 속에서 빛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줌마 하나가 매주 금요일 찾아왔습니다. 고등어 2마리, 조기 1손. 엄마는 덤으로 멸치를 한 줌 더 넣어줬습니다. 장사 잘 돼요? 그냥 전향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떼인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골은 잡아야 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석 달에 6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이 전화했습니다.
의대 갈 수 있다고. 엄마는 전화를 끊고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자랐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어시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두 군데서 일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겨울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는 시장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옆 가게 아저씨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금순이 아들 의대 갔다며? 네. 대단하네. 축하해.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울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지만 마셨습니다. 한 아줌마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이, 네가 해냈다. 혼자서.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3년치 숫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등록금을 냈습니다. 6년 동안 냈습니다. 생활비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칼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세가 아닌 내 집. 아들이 돌아올 집. 18년을 모았습니다. 대출도 받았습니다. 2012년 노량진 근처 39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했습니다. 통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전공의가 됐습니다. 월급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엄마는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약사였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2015년 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 어떡하지?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39평 집에서 살아라. 좋은 집에서 시작해라.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근처 작은 데 구할게. 엄마. 며칠 뒤 엄마는 도보 5분 거리 빌라를 샀습니다. 15평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통장이 다시 비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부부가 39평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빌라로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가계부, 옷 몇 벌. 빌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5분 거리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준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이 냄새는 내 편이었다. 시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2019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5년을 버틴 가게였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아줌마가 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빌라 대출 이자를 내야 했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편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빌라는 좁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아들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가끔 민수가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민수 보고 싶은데 갈까? 어머니,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에요. 주말에 오세요. 그래, 알았다. 주말에 갔습니다. 민수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안 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옷에 냄새 배면 안 되니까 살짝만 안아. 민수가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손만 잡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무나물.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음부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사 먹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야 맛있지. 요즘은 배달이 편해요. 며느리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른 반찬들과 떨어뜨려서. 빨래를 개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는 빨래를 분류했습니다. 수건 따로, 옷 따로, 속옷 따로. 그리고 엄마가 입고 온 가디건을 만졌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따로 분리했습니다. 엄마는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죠. 25년 일했으면 됐어요. 그래, 쉬고 있어.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병원은 다니세요? 1년에 한 번 검진 받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집에 가야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5분을 걸어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칠순이 됐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칠순인데 밥이나 먹자. 아, 그래요? 알겠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전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6시 가야 한정식. 오후 4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병원에 급한 환자가 와서요. 다음에 할게요.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취소할게요. 손님, 취소 수수료 나와요. 알겠어요. 끊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착하다며. 뭐, 그럭저럭. 아들이 의사라며? 대단하네. 응. 근데 금순 씨,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아줌마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사는 거 힘들지. 우리 세대가 다 그래. 죽어도 서운한 게 시험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돼요? 응, 뭔데? 요즘 개원 생각하고 있어요. 개원? 네. 제 전공으로 병원 차리려고요. 자리도 봤어요. 강남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요. 장비도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얼마나? 한 3억 정도요. 엄마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네.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 이자가 낮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9평 집으로 담보 대출 받으면 금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39평. 명의는 엄마. 아들이 사는 집. 엄마. 응, 들었어. 생각 좀 해주세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기회거든요. 개원하면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39평. 8억을 주고 샀던 집. 78년을 모은 돈. 명의는 엄마. 하지만 아들은 담보를 원했습니다. 엄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엄마가 낸 것이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우문거렸습니다. 밤 11시.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담보 대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보 대출 말인데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자리가 나온 건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집은 중요한 거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제 위치가 애매해요. 전공이 끝나고 8년째인데 아직도 월급쟁이에요. 동기들은 벌써 개원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엄마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승진도 막혔어요. 윗자리가 안 비어요. 이대로 10년 더 있으면 저 어떡해요? 그래도 제발요,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교육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비. 네, 수학 과외 선생님 바꾸려고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석 달 선불이라 300만 원 필요해요. 엄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빌라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보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중학교 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진대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영어 캠프비가 200만 원인데요. 방학 때 꼭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또 보냈습니다. 잔액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민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은 좀 곤란해요. 손님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손님? 네, 남편 병원 동료들이요. 저녁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다음부턴 김치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가 집 안에 배거든요. 병원 사람들 오시는데 좀 그래서요.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저희 체면도 있고. 남편이 개원하려면 인맥이 중요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담근 김치였습니다.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익은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며느리 SNS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봤습니다. 엄마는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남편 동료 분들 모시고 즐거운 저녁. 남편 개원 준비 응원해 주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음식 맛있어 보여요. 집이 너무 예쁘네요. 개원 축하해요.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담보대출 결정하셨어요? 까지. 엄마, 제발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해요. 계약금 넣어야 해요. 알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작년 것, 재작년 것, 그 전 것. 모두 엄마가 낸 것이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도 꺼냈습니다. 10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꽂았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모두 엄마가 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했습니다. 이웃 아줌마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들 대학 등록금, 2015년 아들 결혼 축의금 300만 원, 최근 500만 원, 민수 교육비. 모두 엄마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파일에 넣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파일이 두툼해졌습니다. 엄마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보자.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렸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엄마는 은행에 갔습니다. 단골 지점이었습니다. 10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이체 내역 출력해 주세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의 20년 치네요. 양이 많을 텐데요. 괜찮아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개인 정리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쌓였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오래 걸렸습니다. 엄마는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력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두툼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성실하게 사셨네요. 뭐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관리비 이체하셨어요. 재산세도요. 보통 이렇게 꼬박꼬박 내시는 분 없거든요. 엄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 관련 상담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 받으려면 소유자 동의가 꼭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등기 부상 소유자만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가족 간 부동산 문제 많으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부동산 상담 내일 오후 2시로 잡았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엄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알았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꼭 성공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주소였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2007년 등록금 350만 원, 2008년 등록금 40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냄새, 얼음 냄새. 예전 가게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지나쳤습니다. 옆 가게로 갔습니다. 김 사장이 보였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아니가. 김 사장님, 오랜만이네. 장사 접은 지 5년 됐제. 그렇네요. 잘 지냈어. 그럭저럭이에요.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디? 엄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녹음할게요. 무슨 일이요? 필요해서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기서 몇 년 일했습니까? 25년. 새벽 몇 시에 나왔습니까? 4시.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했습니까? 김 사장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금순이는 이 시장에서 제일 성실했어. 혼자 아들 키우면서 25년을 새벽으로 살았지. 아들 하나 의대 보내려고. 엄마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인디?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른 가게도 돌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3명의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재산세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녹음 파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소유자 박금순.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파일에 넣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부동산 상담 가시죠? 응.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꿈이 개원이거든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냄새를 이름으로 바꾼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깊게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엄마는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중개사도 있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들이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는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담보대출 상담 나오셨죠? 39평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됩니다. 담보로 최대 10억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금리는 연 4.5%입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개원 자금으로 3억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중개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세 사람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담보 말고 매도로 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집 팔 거예요. 중개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중개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박금순 님이십니다. 맞아요. 나예요. 2012년에 8억 주고 산 집이에요. 재산세는 누가 냈습니까? 엄마가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12년치였습니다. 다 제가 냈어요. 관리비도, 수도세도, 전기세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엄마가 은행 이체 내역을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네 대학 등록금 6년간 2,500만 원. 2015년 네 결혼 축의금 300만 원. 최근 500만 원.
민수 교육비.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금순이는 이 시장에서 제일 성실했어. 혼자 아들 키우면서 25년을 새벽으로 살았지. 김 사장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중개사를 받습니다. 이 집 매도 진행해 주세요. 중개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네, 어르신. 소유자이시니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매물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발. 개원은 제 평생 꿈이에요. 병원에서 8년째 월급쟁이로 있어요. 동기들은 다 개원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 못 와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담보만 잠깐 빌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아들을 봤습니다. 그 잠깐이 내 세월을 묶더라. 엄마, 너는 12년 동안 한 번도 이 집 재산세 안 냈어. 관리비 한 번 안 냈어. 근데 담보는 네가 쓴다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냄새 어쩌고 하고, 김치 거절하고, 칠순 때도 안 가고.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못났어요. 병원 일 핑계 대고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팔아도 내 존엄은 못 판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달 시간 줄게. 니네가 다른 방법 찾아봐. 은행 대출이든 투자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원 자금 일부는 빌려줄 수 있어. 계약서 쓰고 이자 붙이고 갚는 날짜 정하자. 정말요? 아들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 부탁은 문서로 하자. 거절도 자유고, 험담은 금지. 월 1회 가족 식사는 꼭 하자. 그리고 민수한테 할머니 얘기 제대로 해라. 냄새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노량진에서 25년 일한 할머니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개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개사를 받습니다. 매물 등록은 보류할게요.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엄마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걸어갈게. 엄마는 부동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약서 가져왔어요. 엄마는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차용 계약서였습니다. 이자율 연 3%, 상환기간 3년, 연체 시 조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검토받았어요. 엄마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빠진 게 없었습니다. 좋아. 서명했습니다. 아들도 서명했습니다. 각자 한 부씩 가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룰도 정리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들 글씨였습니다. 첫째, 부탁은 문서로 한다. 돈 관련은 계약서 작성. 둘째, 거절은 자유다. 이유 설명 의무 없음. 셋째, 험담 금지. 서로에 대해 뒤에서 말하지 않는다. 넷째, 월 1회 가족 식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6시.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하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집에 붙여놨어요.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냉장고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3시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교육비 신탁 상품입니다. 매월 적립하시면 복리로 불어나고 대학 입학 시점에 집행됩니다. 중간 인출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넣을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가능합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십니다. 엄마는 계산했습니다. 빌라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넣을게요. 은행원이 계산했습니다. 민수 학생이 지금 10살이니까 8년 뒤 대학 입학이시네요. 20만 원씩 8년이면 원금만 1920만 원입니다. 복리이자 포함하면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분하네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엄마가 서명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 가족 식사 날이 왔습니다.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민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번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반집에서 주문한 음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배달시켰어. 네. 바빠서요.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4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 학교에서 가족 소개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노량진에서 일하셨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민수를 봤습니다. 친구들이 뭐래? 멋있대요. 엄마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혼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개원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래. 오픈 파티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갈게. 병원 동료들도 오고 환자분들도 오세요. 어머니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갈게. 벌써요? 응.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5분을 걸어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말은 줄이고 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직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원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엄마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리셉션에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명 정도 됐습니다. 병원 동료들, 환자들, 지인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며느리가 엄마를 사람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엄마가 대답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노량진 어시장에서 25년 일하셨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시면서요. 의대 보내시고 저희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엄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 없는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시장이면 생선 냄새 많이 나셨겠네요.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건 존중의 냄새예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냄새예요. 저희 남편이 의사가 된 냄새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냄새예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엄마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며느리를 한참 봤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넷이 남았습니다. 엄마, 아들, 며느리, 민수. 병원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엄마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 누구 그릴 건디? 할머니요. 가운데에요. 엄마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넷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오늘은 태워드릴게요. 차에 탔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내렸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포근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우문거렸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네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발표 준비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할머니가 제일 컸습니다. 민수가 읽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노량진에서 25년 일하셨어요. 할머니 냄새는 바다 냄새예요. 우리 집은 그 냄새 때문에 따뜻해요. 엄마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할게요. 천천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려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 가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엄마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 계세요. 내일 아침 제가 김치찌개 다시 끓일게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환호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엄마는 건너방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이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웅웅.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 냄새는 존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넷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밥 먹자. 작은 초대였지만 가족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